예멘 동부 무칼라 항구에 어둠을 거대한 폭발음이 찢어놓았습니다. 정박 중이던 대형 화물선 한 척이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죠. 후티 반군의 밀수선도 아니고 해적의 소행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배를 산산조각 낸 건 중동의 절대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첨단 전투기. 그리고 불타오른 수송선의 주인은 엊그제까지 사우디와 피를 나누던 형제 국가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수십 년간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함께 싸워온 사이였고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을 때 서로의 등을 지켜주겠다 맹세했던 영혼의 단짝이었죠. 그런데 지금 총구를 직접 겨누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겁니다. 한쪽은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과 정역 군사동맹을 맺어버렸고 다른 한쪽은 어제의 철천지원수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공망 아이언돔을 자기 영토에 깔아버렸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때 사우디 왕세자의 멘토를 자처했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빈 자예드를 향해 사우디의 최고 권력자 빈 살만이 사석에서 배신자라 불렀다고 합니다. 2017년 카타르가 겪었던 봉쇄보다 훨씬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살벌한 경고까지 날렸다고 하죠. 이건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의 부족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차의 기름값, 내일 장 볼 때 마주칠 물가, 전 세계 물류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에요. 2026년 5월 1일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 탈퇴를 전격 선언해버린 겁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진도 9.0짜리 지진이 일어난 셈이죠.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사우디의 오일머니, 파키스탄의 핵무기,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뒤엉킨 이 기괴한 신냉전. 그 뿌리는 반세기 전 한 장의 조약문 위에서 시작됩니다. 1974년 여름 사우디 제다의 한 회의실. 독립한 지 겨우 3년 된 신생국 아랍에미리트의 대표단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사우디가 내민 국경 조약문이 놓여 있었죠. 이 조약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불과 3년 전인 1971년 영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철수하면서 이 지역에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갓 태어난 아랍에미리트는 국제적 후견인을 잃은 채 홀로 서야 하는 처지였죠. 사우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독립 당시 축하는커녕 국가 승인 자체를 거부하며 1950년대부터 탐을 냈던 브라힘이 오아시스와 주변 영토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했느냐? 브라힘이 오아시스 일대에는 당시 추정 매장량만 수십억 배럴에 달하는 거대한 유전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곧 국력이던 시대, 사우디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노른자위였던 거죠. 쉽게 비유하면 갓 이사 온 세입자에게 옆집의 초대형 건물주가 내 방 2개를 나한테 넘기지 않으면 이 동네 주민으로 인정 안 해줄 거야 라고 한 건데 그 건물주가 동네 이장인이 거부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피눈물을 삼키며 알에인 지역의 거대한 유전지대를 포함한 막대한 영토를 사우디에 뜯기고 나서야 겨우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 국가라고요? 국제사회에 그런 달콤한 동화는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지도부의 뼛속 깊은 곳에는 이때부터 사우디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지워지지 않는 각인으로 새겨졌습니다. 반세기가 지나도 잊히지 않는 상처,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의 씨앗 위에 아이러니하게도 우정이 싹을 틔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빈 자예드라는 인물이 실권을 장악했고 사우디에서는 젊은 왕세자 빈 살만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빈 자예드는 권력을 장악하던 초창기에 빈 살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그를 소개해주고 미국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을 깔아주며 든든한 형님 역할을 자처했죠. 국제 무대에서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투샷이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생이 동생으로 남아있을 때나 형님이 통하는 법이죠. 빈 살만이 권력을 완전히 틀어쥐고 비전 2030을 선포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사우디를 중동의 절대 패권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야심을 드러낸 건데 이건 사실상 이제 형님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으니 비켜달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게 이념 차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왕정을 위협하는 무슬림 형제단 같은 정치적 이슬람 세력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빈 자예드의 눈에 이들은 왕좌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으니까요. 반면 빈 살만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여서 국가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예멘 내전에서 이슬람주의 세력과도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빈 자예드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내 목에 칼을 겨누는 세력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지원하는 놈이 바로 내가 키워준 아우라고. 한때 형과 아우로 불리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서서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어김없이 돈, 싸움이 들어차기 마련이죠.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석유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석유 이후 중동의 진짜 허브 역할을 할 도시는 단 한 곳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두바이냐, 리야드냐.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된 거죠. 사우디가 먼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2024년 아주 직관적이고 무자비한 한 수를 던집니다. 2024년부터 중동 지역 본부를 리야드에 두지 않는 다국적 기업과는 사우디 정부의 모든 계약을 끊어버리겠다. 우리 일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건물 10채를 가진 초대형 건물주가 옆 상가에서 장사 잘하는 가게의 단골 손님들에게 통보한 거예요. 저 가게에서 계속 물건 사면 내 상가 주차장도 못 쓰고 배달 차량 진입도 막아버릴 거야. 사우디라는 시장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최대의 경제 규모, 가장 많은 인구, 가장 큰 정부 조달 시장.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사우디 정부와의 계약을 포기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효과는 끔찍할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구글, 아마존을 포함해 7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두바이를 등지고 리야드로 본부를 옮겼으니까요. 사우디는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막대한 국부펀드를 쏟아부어 리야드 에어라는 새 항공사를 세우고 연간 1억 2천만 명을 수용할 킹 살만 국제공항 건설에 착수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밥줄인 에미레이트 항공과 두바이 공항에 물류 패권을 대놓고 찢어발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40년 넘게 사막 위의 세계적인 도시를 일궈낸 두바이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 경제적으로 목줄이 조여오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아랍에미리트는 결국 누구도 예상 못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2026년 5월 1일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및 오펙 플러스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해버립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일순간 얼어붙었죠. 이게 왜 폭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넘시티 같은 비전 2030 초대형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펙을 통해 원유 생산량을 꽉 틀어쥐고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 했죠. 기름을 적게 팔더라도 비싸게 팔아 돈을 벌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석유 생산 능력을 하루 500만 배럴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 석유 시대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창고에 쌓인 재고를 최대한 빨리 팔아치워야 하는데 사우디의 사정 때문에 생산을 줄여야 한다니요. 재래시장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두 상인이 나란히 생선을 팔고 있는데 한 명이 오늘 적게 내놓고 비싸게 팔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냉동고에 생선이 가득한데 내일이면 전부 상해버리는 상황이에요. 내 사정은 알겠는데 나는 오늘 안 팔면 다 버려야 해. 결국 못 참고 혼자 가판대를 벌려놓고 반값에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파장이 우리 한국과 무관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아랍에미리트산 원유 비중이 상당합니다. 오펙의 생산 규율이 무너지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도 보복적 감산으로 급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 수입 물가와 환율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주유소 기름값에서 마트 장바구니에서 택배 배송료에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사우디가 수십 년간 쥐고 흔들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규칙이 한순간에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돈의 전쟁으로 끝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진짜 피가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돈줄을 끊고 멱살을 잡았으니 다음 수순은 결국 피를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멘 내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후티 반군을 잡겠다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같은 편이었죠. 그런데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국경과 맞닿은 예멘의 안정을 원했습니다.
국경 코앞에서 불이 나면 자기 집에도 불똥이 튀니까요. 반면 해양무역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전혀 다른 걸 노리고 있었어요. 예멘 남부의 분리주의 세력을 조종해 홍해와 아덴만의 핵심 물류 항구들을 장악하려 한 겁니다.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편으로 싸우면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동맹.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2025년 12월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이 사우디 국경 바로 코앞인 동부 하드라마우트 지역을 장악하려 치고 올라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형제라 부르던 나라가 자기 뒷마당에 칼을 들이대는 꼴이었죠.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진 사우디는 결국 무칼라 항구에 정박해 있던 아랍에미리트의 무기 수송선에 직접 미사일을 꽂아버립니다. 동맹의 등에 공식적으로 칼을 꽂은 겁니다.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아프리카 나라에서 사우디는 정부군을, 아랍에미리트는 반군인 신속지원군을 각각 지원하고 있죠. 남의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자기들의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베트남에서 그랬던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구조. 국제 정치에서 이걸 대리전이라 부릅니다. 직접 붙으면 비용이 너무 크니까 다른 나라의 땅에서 다른 나라의 피로 자기들의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예멘에서도 수단에서도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리전만으로는 상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두 나라 모두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안 되면 외부에서 더 강한 힘을 끌어오는 수밖에요. 그래서 중동의 지형도가 우리가 알던 상식과 완전히 다르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제의 적과 손을 잡는 진정한 신냉전의 막이 오른 거죠. 먼저 아랍에미리트 진영입니다. 사우디라는 거대한 코끼리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 아랍에미리트가 짠 방패의 핵심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이후 급속도로 밀착한 두 나라는 급기야 아랍에미리트 영토에 이스라엘제 최첨단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배치하기에 이릅니다.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를 자국 땅에 깐다는 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여기에 더 소름 돋는 전략이 뭐냐면 2025년 말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뿔 지역의 소말릴란드 독립을 승인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소말릴란드의 핵심 항구 베르베라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아랍에미리트거든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사우디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 남쪽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장악하면 사우디의 에너지 수출 동맥을 조여버릴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을 명분으로 인도와 그리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기술과 해양 동맹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우디를 바다에서 포위하는 전략적 그물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사우디의 방역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믿었던 미국의 안보 우산마저 구멍이 숭숭 뚫린 걸 확인한 사우디는 2025년 9월 17일 금단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핵 보유국 파키스탄과 전략적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거죠.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참전하는 나토식 방위 조약. 서방 언론들이 경악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우디의 무한한 오일머니와 파키스탄의 실질적인 해구산이 하나로 결합된 거니까요. 여기에 무인기 시장을 장악한 군사 강국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드론 기술이 합쳐지고 아랍 최대 인구 대국 이집트까지 사우디 편에 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연합의 아이언돔이라는 방패, 사우디 파키스탄 튀르키예 연합의 핵 위협과 첨단 드론이라는 창, 1974 연 제다의 회의실에서 시작된 불신의 씨앗이 반세기 만에 핵무기와 방공망이 맞서는 대치 구도로 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대치의 파장은 중동의 사막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로 풀려난 원유가 국제 유가를 흔들고 있고 예멘과 수단에서는 두 나라의 대리전이 민간인의 피를 먹으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해 물류가 불안해질 때마다 해상 운임이 치솟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택배 상자 위에, 마트 진열대 위에, 주유소 가격표 위에 얹혀집니다. 이란으로부터 중동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졌던 가장 굳건한 동맹이 역설적이게도 중동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중동 뉴스를 볼 때 종파 갈등이니 이슬람 원리주의니 하는 고상한 명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지 마십시오. 국가 간의 맹세는 결국 계상이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름값이 오른다는 헤드라인이 뜰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길목을 지배해서 누가 누구의 돈줄을 말려 죽이려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복잡한 세계 경제와 지정학을 읽어내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돋보기가 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룰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모래 사막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차갑고도 뜨거운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